당뇨로 인한 증상들로 보통 오잖아요. 어떤 게 더 많이 오는 것 같나요? 저혈당이시. 일단은 멘탈 체인지로 오죠. 의식 저하로. 와서 보면은 그 119에서 혈당을 재보니까 30몇, 뭐 20몇, 뭐 이렇게 와요. 고농도의 포도당이 섞인 50% 덱스트로즈라고 하죠. 100ml를 한번 싹 들여요. 빠르게.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막 기억이 막 돌아오시거나 진짜로 금방 그 혈당 재보면 한 400몇 뭐 이렇게 되겠고 이제 좀 기억나세요? 기억난다. 왜 쓰러진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는데 혈당이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식사를 안 하셨나요? 밥 안 먹었지? 근데 당뇨약은 먹었죠. 그럼 먹었지. 이런 경우도 많고 밥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다 했는데 멘탈이 이렇게 좀 처져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약 바꿨죠 하면 약 바꿨지 이런 경우가 많고 저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오죠. 이게 의식이 아예 없잖아요. 네, 없죠. 그냥 불러도 안 일어나고 네. 막 자극을 줘도 안 일어나고 근데 포도당을 주면은 벌떡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포도당 주사 먹어본 적 있나요? 먹어보진 못했는데 확실히 아는 거는 끈적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겁나 달달하다고 하더라고요. 달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주 예전에 술 먹을 때 그걸 토닉워터처럼 해가지고 먹었나? 여튼 그러니까 술 먹을 때 어떻게 먹게 된 그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전해져 오는 얘기인데 전설이다. 그걸 어떻게 마실 생각을 했노? 호기심? 나는 그래도 이게 수액이니까 굳이 뭐 단맛까지 나겠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궁금했는데 좀 간지러운 거 긁은 기분이네. 안 먹어봐도 되겠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포도당 50%짜리를 줬는데 의사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 달랐어요. 그게 100ml잖아요. 뭐 그걸 반만 주거나 다 주거나 보통의 경우에서는 다 줬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렇게 그냥 빠르게 싹 줬던 것 같은데 요양병원에 좀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본인이 먹기 싫다 해가지고 좀 기분 상해는 그런 게 또 있어요. 보면은 면회하고 기분이 안 좋아졌다거나 아니면은 나를 이런 곳에다가 놔두느냐 그렇게 식사를 안 되는 경우에 나중에 뭐 콧줄 넣기도 한데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서 식사를 안 하는데 약은 약도 들어가니까 혈당이 좀 떨어지는 분도 계실 거고 진짜 멀쩡한데 당뇨약을 안 먹는데도 혈당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당뇨약을 안 먹고 혈당이 잘 유지됐는데도 평소처럼 다 하는데도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뭐 컨디션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염증이 있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포도당을 50%짜리 쓰는 거를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 저희도 반 쓰는 사람이 있고 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BST의 기준에 따라서 좀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BST가 한 60 내외다 이러면은 한 반 정도 주는 것 같고 근데 20, 30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 다 주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혈당이니까 그걸 보통 쓰잖아요. 네. 근데 반 쓰는 것도 엄청 조심스럽더라고요. 아 그래? 어떤 이 기전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의사긴 한데 의사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알지 그런 분야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분비가 아니라면 네, 뭐 그런 차이에서 좀 오는 거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주고 나서 큰 수액을 좀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10% 포당을 달았던 기억이 있는데 포당을 안 주고 그냥 일반 수액을 달거나 노말셀라인 담고 예. 아니면은 5% 포당 달거나 5% 포당은 뭐 달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보통 달았을 때는 혈당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현타를 많이 느꼈어요. 현타인지 답답함인지. 이런 환자를 케어할 능력이 없으면은 저는 보이든가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듣고 좀 배우든지 해야 되는데 답답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쌓인 게 있구만. 환자로 온 건 아니고 보호자로 왔어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환자가 응급실 올 정도 컨디션이니까 헐레벌떡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땀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했는데 땀을 엄청 비 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여름이고 하니까. 보통은 땀이 식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건 수상하지. 숨을 또 헐떡거리진 않아요. 몇 분이고 그렇게 땀을 닦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땀이 조금 빨리 아신 체질인가 보다. 열이 많구나. 땀이 좀 많이 나는 체질인가 보다. 태양인인가? 한번 들었던 건데 눈 오는 날 크리스마스에 미국인가? 팬티만 입고 기타를 치는 사람이 있다. 추위를 안 타는. 그런 것처럼 땀을 그렇게 흘리는 사람들이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모두가 이목이 끌리는 거예요. 일단 응급실이고 일반적인 경우도 아니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촉이 왔나 봐요. 가서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 혈당 좀 재봐라 하니까 혈당이 엄청 높게 나오는 게 그때 400몇인가 아니면 하이가 나왔나?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진료를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땀이 많이 나는 것도 하나 증상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이래서 신텀
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주도면밀히 관찰하는. 맞아. 요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근데. 왜? 그렇지. 맞아. 그 요새 헬스 다루는 그런 그거에 함부로 쳐다보면은 네. 큰일이 나더라고요, 외국 같은데. 나 봤어, 그거. 좀 흘겨봤는데 자동적으로 바로 그냥 누워서 수갑 찰 준비를 하더라고요. 패러디인데. 알아. 아주 드문 경우에는 환자로 왔는데 배 아프거나 머리가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검사상에서 우연히 맞아. 혈당이 높은 게 발견된 거예요. 어. 배 아파서 온 거랑 머리 아파서 온 걸로는 전혀 입원할 그런 게 아닌데 네. 혈당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맞아.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혈당이 좀 문제가 있으면 의식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의식이 없거나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 환자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경우에 어디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머리 검사도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무장갑의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면은 머리 CT를 찍기 위한 시나리오를 이렇게 있어요. 머리 부딪힌 거는 빼박 일단 한번 찍어보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뇌출혈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의식이 없는 거, 의식이 변화한 거, 뇌 쪽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혈당이 떨어졌다는 명백한 그게 있지만은 그게 100%가 아닐 수 있지. 100% 아닐 수가 있잖아요. 같이 올 수 있지. 같이 올 수도 있잖아요. 0.1% 뭐 아주 드문 확률을 하더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모두가 부담해서 그걸 좀 해보면은 건강을 위한 거니까 해야죠 뭐. 도대체 어느 병원에서 일을 했길래 저는 제가 MRI를 막은 적이 있어요. PST 딱 쨌는데 다시 나서 잠깐만 해서 MRI를 막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아닌가. 근데 뭐 그거는 당직 의사의 소견대로 저는 MRI를 찍지 말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 PST가 낮았을 뿐이지. 근데 고문장갑의 세관에서 의사가 보기에도 저혈당, 고혈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모른 척하고 CT 한번 찍어보자.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의식 이러잖아요. 명백한 그게 있으니까 네. 찍어볼 건덕지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한테 안전하게 이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일단 증상이 있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고 못 빼기잖아요. 네. 해야겠죠? 그러고면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진행을 하고 무리해서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저혈당 왔는데 네. 그거 나오면은 그건 진짜 희귀하거든요. 확률상 그렇게 될 경우가 잘 없어. 있긴 있겠지만. 두 개가 동시에 온다. 이런 거 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주 극악의 확률이다 그런 거. 약간 좀 시나리오를 짜면 이런 게 있어요. 저혈당이 왔어. 서 있었는데 한 2m 되는 데서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머리를 쿵 세게 박았네.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걸로 오면은 이제 CT도 찍고 혈당도 재고 뭐 한번 같이 올 수는 있겠죠. 상당히 착한 세관이군요. 고무장갑 세관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의식 잃었다. 일단 머리 쪽 바로 그냥 영상검사 합시다. 개소리네요. 그거 설명해줘요. T는 좀 깔끔합니다. 네. 근데 CT에서 좀 안 나왔지만 MRI를 좀 찍어서 미세한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MRI를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MRI까지 찍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혈당 같은 경우에 연령대가 보통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그런 나이대이긴 해요. 네. 이제 안전하게 하자고 하니까 또 그 증상도 있었고 그 연령대고 하니까 환자 보호자는 찍어야겠죠. 그렇죠. 무섭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MRI를 찍는데 10만 원짜리 안 돼요. 굳이 그 120만 원짜리에 입박하는 그걸 찍어요. 30분 검사하는 거. 저희 병원은 이렇게 아니에요. 얘가 어느 병원에서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고무장갑의 세관입니다. 고무장갑의 세관. 저희 병원은 아니래요. 멀티버스일 수도 있어요. 저희 병원 안 그러는데 드는데 무슨 어디 털어가는 것 마냥 막 찍어대네요. 그래서 그걸 딱 찍고 보통은 또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그 천만다행인 거 아니야? 환자분 천만다행입니다. 머리는 깨끗하네요. 그럼 이제 당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당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는데 일단은 해봤습니다. 혹시 몰라가. 일단 수익 150만 원 바로 그냥 꿀꺽. 다행입니다. 혈당 문제니까 내분비 쪽으로 입원을 진행합시다. 근데 내과도 한통속인 경우가 있어요. 저혈당은 왔지만은 나이 때문에 머리 쪽으로 일단 확인을 해보고 이쪽으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내과에서 자기 과로 안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한통속이 아니고? 서로 이 쿵짝이 맞아가지고 미리 협의된 부분일 수도 했어요. 수익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호자랑
환자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천만다행이다. 또 하나는 혈당 낮아서 왔는데 멀쩡한 머리 검사한다고 돈 100, 30만 원 미쳤냐 지금. 할 수 있는 검사 다 해봅시다 이 까는 분도 있어. 저 진짜 이 얘기 듣고 있는데 우리 병원 진짜 양심적인 병원이라고 나 엄청 느끼고 있어 지금. 보전 환자랑 화가 나가지고 하잖아요. 원문과에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가격은 사실 저희가 모른다. 저희는 치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용 관련 문제는 원문과에서 얘기하십시오. 근데 원문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 비용이 좀 크면은. 그래서 의사가 직접 이렇게 갑니다. 환자분 증상이 있어서 한 거고 걱정이 돼서 찍었고 안 나왔으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섭섭해요. 저희가 뭐 점쟁이에요. 우리도 검사를 통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살려놓으니까 뭐라카고. 이게 지어낸 얘기 같죠? 정말 지어낸 얘기일까요, 과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몰라. 저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이게 그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빈 늦었다가 표가 산 건 다 태운다고. 예. 이런 느낌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당뇨대에서 얘기하는데 혈당 문제로 아니고 다른 증상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운이 와가지고 검사해서 당이 높다고 이렇게 체크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지만은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기간 놓고 보면은 갑자기가 아닌 거죠. 그럼요. 이게 검사를 꾸준히 해왔으면은 알았을 텐데 갑자기 증상이 덜컥 생겼을 때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은 매년마다 직장인 검진을 하는데 모를 수가 있냐. 근데 그런 대상이 아닌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생활 노동 가능 연령이 우리나라의 절반에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사람들은 모르고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과거에 얘기했던 2020년 당뇨병 학회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당뇨 환자가 6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가 1,500만 명. 30세 이상 중에 10명 중 4명은 당뇨의 위험이 있거나 당뇨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10년 전보다 2배 오른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그런 환자들이 더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고무장갑 세관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머리 쪽에 검사를 괜히 진행하는 경우도 늘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냥 당뇨 관련된 내분비 쪽으로 뭐 내과가 조금 인기를 끌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한 단계를 더 가버리네. 같이 이제 신경학 쪽으로도 생각을 하는 역시 이런 다방면 접근. 대단해. 신경학적, 내분비적, 수익적. 이 사업, 1타 3피.